이거 아니면 미국하고 중국이 요 근래 분위기가 살벌치 않아서 세계 경제가 코모땡이 끝나도 회복될지 미지수다. 이 두 개의 악재를 가지고 시간을 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히토류 관련주는 눈여겨봐야 되는 거 맞아요. 미중무역전쟁 관련주들. 사실 지금 미중무역전쟁이 시작된 건 아니고 사실 여기서 둘 간이 진짜 작정하고 싸울 가능성도 높지는 않아요. 지금 이렇게 불안한 시장에서 둘이 지금 치고받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의 경제를 옥죄면서까지 싸운다는 건 예전에 트럼프가 미중무역 전쟁에서 싸울 수 있었던 건 지금처럼 코모땡처럼 실무 경제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미국 경제 자체가 괜찮았어요. 얘네랑 조금 싸운다라고 해도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좀 손실을 보겠지만 전체적으로 나라 경제가 괜찮았기 때문에 뭐 상관없어 하고 중국을 때리고 중국도 맞으면서 같이 때리고 했던 거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여기서 갑자기 진짜 경제 싸움으로 가면 지금도 양쪽 다 힘든 상황인데 회복 중인 건데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치닫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도 어쨌든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 코스피 지수가 3100선까지도 밀려있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빠지는 이후에 미중무역 전쟁 이슈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자, 그럼 히토류 관련주들 사실 변동성은 거래량이 거의 역대급이죠. 히토류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힘을 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풀어봐야 될 게 그런 거지. 그럼 히토류 관련주가 현재로서는 미중무역 전쟁의 대장주가 맞고요. 그리고 미중무역 전쟁은 단발로 그냥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는 절대 아니에요. 시장에 깔려있는 이슈라서 사실 1, 2년 동안 언제든지 계속 재점화될 수 있는 그런 섹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건 구간만 잘 잡고 물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좀 추매만 잘하면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섹터가 될 거예요. 자, 히토류의 하나 단점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지금 히토류가 돈을 많이 먹고 있어서 잡기가 살짝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테니 여기서 히토류가 만약에 확 빠진다 그러면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중국이 미국한테 두 가지로 공격을 해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중국은 항상 두 가지로 맞받아 쳤는데 첫 번째로는 히토류를 수출하지 않겠다. 수출을 가지고 수입하지 않겠다. 히토류지. 히토류는 수출. 히토류를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었는데 최근 뉴스 기사들을 보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이제 히토류에 대한 것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줄이고 있다라고 했죠. 만약에 뉴스 기사 이거 하나 나오면 끝나요. 히토류는. 중국이 히토류를 수출하지 않아도 미국에게는 큰 문제가 안 돼. 미국 더 이상 중국에게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을 상대로 히토류를 무기할 수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히토류가 빠지겠죠. 자, 그럼 언제든지 그게 있어요. 히토류는 미국 내에서 다른 곳에서 수입할 곳이나 이런 걸 찾고 자국 내에서 히토류의 생산량을 늘려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게 된다면 히토류는 중국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무기에서 벗어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히토류는 빠질 거예요. 그걸 항상 인지하고 히토류 관련주는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중국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건 수입이에요. 수입. 미국산 농수산물, 대두를 수입하는 거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겁나 넓어서 농수산물도 많이 만들어요. 자, 미네소타주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텃밭인데 여기서 대두도 많이 나오죠. 이 미국산 대두를 중국이 수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있는 농민들이 숨통이 트이겠죠. 막 대두를 농수산물을 많이 농산물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나라가 중국한테 잘 수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돈도 벌고 좋죠. 근데 갑자기 중국이 미국에서 나오는 대두의 대부분을 대부분 맞을 거예요. 중국이 수입을 하는데 중국이 나 미국산 대두 안 쓸래. 니네 거 수입 안 해? 라고 했을 때 미국은 그럼 이 대두를 어디다가 팔 것이냐? 뭐 중국만큼 강한 게 수입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죠. 그리고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미국의 농민들이 지금 나라 뭐하냐? 지금 너네? 지금 코모땡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니네 둘이 싸우면서 우리한테 또 피해줘? 이러면서 당연히 정권 지지율도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는데 히토류를 사용하지만 히토류가 만약에 그런 부정적인 이슈가 딱 사라지면 히토류를 더 이상 미국이 중국 아니어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뉴스 기사 딱 뜨는 순간 히토류는 무너지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농산물 관련주 쪽으로 갈 거예요. 대두 관련주. 그게 샘표였어요. 제가 지난 일요일 영상에서도 샘표를 말씀드릴 때 샘표 같은 경우가 이때 이 자리였잖아요. 유니온하고 자리 똑같다고. 근데 샘표의 단점은 거래량이 너무 적다고 했어요. 일거래량 3,000주, 4,000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내일 사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우마우마하게 살 테니까 적당히 눈치 게임으로 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샘표 같은 경우도 지금 유의미한 거래량이 터져 있고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때 만들어 놓은 거는 코모땡 갭자리예요.
코모땡 시장에서 만들어 놓은 갭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까지도 염두는 해야 돼요. 이 종목 때문에 염두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재 시장이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기 때문에 빠지면 정말 여기까지. 그래봐야 근데 얘는 아래로 한 2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염두는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고, 현재 이슈가 있고 추후에 히토류가 눌렸을 때 얘네가 대장으로 치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샘표랑 샘표 식품이에요. 샘표 식품 같은 경우도 자리가 히토류보다는 덜 부담스럽죠. 그리고 지금 얘도 거래량이 크게 붙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히토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느긋하게 뭐 분할 매도를 하든 뭘 하든 단타를 하든 상관없겠지만, 내가 히토류를 저번에 다 팔았는데 근데 지금 잡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좀 덜 빠른 예 없나 라고 한다면 대두 관련주 쳐다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월요일날 여러분들한테 뭐 풀매수 하라 이런 건 아니니까 대신 구간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래생명자원이 있는데, 자, 미래생명자원도 원래 대두 관련주로 같이 움직였는데 얘는 최근에 쿠팡 관련주로 묶였죠. 그래서 제가 지금 좋게 보는 게 사실 미래생명자원이에요. 왜냐면 얘는 쿠팡 관련주로 올랐고 쿠팡 관련주가 흔들리니까 같이 빠졌어요. 지금 대두 관련주 움직일 때 얘는 큰 움직임이 없었죠. 왜냐면 지금은 쿠팡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 아래까지 내리꼽았어요. 아랫갭자리를 메꿨네 만약에. 그러면 그때는 쿠팡 관련으로 올라갔던 거 다 뱉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만약에 히토류나 대두 관련주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면은 다음번에 야 대두 관련주 중에 안 오른 거 뭐 있냐? 야 미래생명자원이다 하면서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아랫갭자리 메꾸는 거 기도합시다. 저는 진짜 기도할 거예요. 맨날 기도할 거예요. 제발. 이제 그렇게 연결해서 하면 제일 괜찮은 거는 사실 순서대로 말하면 현 시점에서 괜찮은 거는 샘표 식품, 미래생명자원 순이긴 한데, 만약에 아랫갭자리를 메꿨다 하는 순간에는 미래생명자원이 가장 좋은 대두 관련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쿠팡 이슈로 묶여 있을 때 쿠팡 애들이 다 박살이 나면 얘도 자연스럽게 빠지겠죠. 이제 그렇게 빠져서 이 아랫급자리 메꾸면 갑자기 이제 어느덧 미래생명자원은 이러겠죠. 나는 쿠팡 관련주가 아니라 원래 미중무역 관련주였어 하고 이제 확 색깔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까먹지 마요. 메꿀 것 같으면 저한테도 말해주세요. 저도 여러 종목을 보다 보니까 까먹을 수 있어요. 히토류 관련주나 제가 샘표 같은 경우도 샘표 같은 경우 좀 잡아도 히토류가 좀 부담스럽게 상승폭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시초에 빠지고 시작했어요. 자, 밤사이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밤사이는 아니지, 어제 저녁을 기점으로 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중국이 이제 히토류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말을 했고, 히토류 생산량을 늘린다라는 건 만약에 중국이 미국에 수출할 의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생산량을 줄였겠죠. 근데 생산량을 늘렸다라는 말이 미국의 화해 제스처를 취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오늘 시초에 하락했습니다. 뭐 어쨌든 미중무역 관련주는 시장이 지속적으로 깔려있는 이슈라고 했기 때문에 시초에 잡으신 분들, 좀 떨어졌을 때 잡으신 분들이 꽤 계셨던 것 같아요. 유니온 머티리얼즈 티플렉스 수익 보신 분들이 있고, 또 샘표 같은 경우도 눈치 게임 하라고 했죠. 오늘도 뭐 한 4% 올라가긴 했습니다. 자, 종가는 좀 빠지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유님 감사합니다. 자, 또 개파락하자. 갭 좋죠. 자,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이걸 봐야 돼요. 거래량. 오늘 티플렉스 뭐야 이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얘 마이너스 6%네. 중간에 올라갔다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오늘 만약에 거래량이 이렇게나 많이 막 터졌으면 이건 좀 아닌데 싶겠는데, 그래도 오늘 티플렉스 보니까 거래량이, 금요일 거래량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한 6분의 1 정도 수준? 이니까 얘가 만약에 이대로 내리꼽았다 라고 하면 거래량 없이 빠진 거기 때문에 또 힘있게 반등 한번 칠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단타 들어갔다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도 탈출할 수 있으니까 어설프게 한 2% 빠질 때마다 놀래가지고 막 추매하고 이러지 마시고, 좀 확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주워 담으시면 먹고 나오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히토류 섹터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했죠. 그거를 감안하고 들어가셨더라면 줄 때 먹고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아마 3에서 6% 정도는 제가 말할 때 잡으셨었어도 먹고 나왔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죠. 올라간다. 어떡하지? 언제 팔지? 6% 된다. 5% 된다. 4% 된다. 2% 된다. 마이너스다. 체스님 이거 어떡하죠? 이거 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딱 봤는데 올라간다 어떡하지? 라고 할 때 그냥 시장가로 절반 파세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분들은. 이런 단타는 정말 몇 분 단위로 호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올라갈 때 진짜 1분봉, 3분봉 보고 나름 감각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보고 하면은 막 2%에서 그런 거지. 근데 2%에서 팔까 했는데 4% 되니까 잠깐만. 그리고 5% 되니까 잠깐만. 하다가 다시 3% 되니까 다시 4%안 올라가나? 그러니까 구경만 하다가 돈을 잃는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타 같은 경우 빠르게 결과가 나온다라는 건 되게 좋긴 한데, 특히 지금 히토류 섹터는 되게 변동성이 크니까 하실 분들도 처음엔 감 잡는다 생각하고 한 주, 10주 이렇게 소박하게만 하세요. 지금 시장 어설프게 접근하기에는 정말로 위험한 시장이니까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샘표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아요, 여전히.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즈, 티플렉스, 세노텍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오늘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하기에는 터졌나? 이 정도면 또 괜찮아요. 아직 한 방 남았어요.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상태에서 거래량 이 정도 이런 거래량으로 밑으로 빠지면 밑에서 더 사면 돼요. 그냥 히토류 관련주는 지금 물려도, 제가 오죽했으면 오늘 히토류 뭐라고 말했죠? 오늘 히토류주들 제가 장 초반에 추천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좀 느끼는 게 다르지 않았어요?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들 뭐 알아서 하십시오 막 이랬을 텐데, 오늘 제가 분명히 히토류주 추천하면서 그랬어요. 이거는 빠지더라도 무조건 먹고 나올 수 있고 내가 실시간으로 계속 잡아줄 거다. 이 종목은 지금까지는 내가 어제 그제까지는 단타로 접근해도 하라고 했는데, 할 사람들만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담으라라고 말을 했잖아요. 내가 알아서 실시간 다 대응해 준다고.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안 사면은 사실 이거는 못 산 게 아니라 안 산 거지. 남았어요.